안녕하세요. 주택관리 전문 채널 아파트TV의 김근식입니다. 지난번에는 개국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사실상의 첫 방송인데 그 주택관리사법에 대한 그 논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좀 길어서 몇 부로 나뉘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주택관리법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소장님이신데 아마 그 회사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아마 저에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주택관리사법이 필요한가 하는 얘기에 쉽게 그 형사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법이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절차상에 뭐 여러 가지 규율이 있겠지만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변호사들의 복리 증진 문제하고 변호사들 스스로의 그 자정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품위 유지를 위한 자체 질서, 그 다음에 그 1차적인 자정 능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성실치 못한 변호사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회계사법도 마찬가지죠. 뭐 기업에 관해 관련된 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도 있고. 그렇지만 그 투명성과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사업자들의 편익을 봐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 법으로서는 그 자체적으로 그 자정 능력을 또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택관리사법도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정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1차적인 피해 예방 조치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주택관리사들에 대한 자정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형사사건화되고 뭐 손배소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 자격증이라면은 자정 능력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되고 취소되는 뭐 그런 정도의 자정 능력은 갖고 있어야 스스로의 품위 유지와 질서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사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나의 그 문화가 형성이 되죠. 우리 주택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공용주택법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넘어갈 때는 주택관리인 제도가 그때 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아파트를 20만 호 뭐 이렇게 건설을 해가면서 도시화율이 50%에서 60% 결국은 이거 70%대에 육박할 때 사실은 주택관리사 제도가 연구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바뀔 때 그때도 주택관리 쪽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이 강화됨으로 해가지고
주택관리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서 우리가 그 신원보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제조합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또 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주택법 초안에는 그 통과된 그 주택법에는 주택관리사 시험도 협회가 관장할 수 있도록 바뀌는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택관리 부분에서 바뀌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이 됐습니다. 근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될 때 어떤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문화에 영향을 줬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 주택법에서 주택관리에 관련된 조항들을 뽑아가지고 정리한 정도의 수준,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었는가. 따라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될 때 새로운 어떤 문화가 생겨난다든가 제도에 큰 개선이 왔다든가 하는 것이 사실상 미미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주택건설촉진법 시대의 공동주택관리법, 그 시대 1997년대의 주택관리사법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큰 화두가 뭐 몇 가지 있으면 저는 특별히 두 가지 화두가 그 법 제정에 대한 그 주제로 얘기가 됐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정부에서도 그 사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공권력이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입주자 대표라는 제도, 그 다음에 그 관리 규약이라는 자율적인 법과 마찬가지죠. 저 가지고 자율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래서 주택 규약에 의해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가 의결할 수 있도록 이게 자유를 많이 주는 쪽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관리에 있어서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그 의결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권을 분립시켜 갖고 관리소장에게 집행권을 주면서 엄격히 이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령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집행까지 간섭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투명한 관리라든가 또 흔히 발생됐던 각종 비리 사건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이 근본적인 그 이유였던 그 전문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그 시스템화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강화하든지 주택관리사법으로 강화하든지 만들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는 이미 1983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해동 교수를 책임 교수로 해가지고 주택관리사 양성 및 그 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주택 관리의 실태와 전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건데, 지금 그 1983년도면 지금부터 93년, 2003년, 2013년, 39년, 35년 전 얘기입니다. 35년 전에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보고서에 나왔던 공동주택의 그 문제점, 관리의 문제점,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어떨까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입주자 대표가 의결권이 아니라 그 뭐 의결, 집행, 감사권을 다 행사한다고
뭐 얘기해도 뭐 무방할이 많지. 지금 이자 대표 회의 업무하고 관리소장의 업무에 엄격한 그 실명제가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아직 뭐 실명제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명제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그 금융권도 실명제가 됐고 모든 것이 다 실명제로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 이 주택관리 업무 분야만큼은 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합니다. 모든 것이. 권한이 있는 건지 책임이 있는 건지 전부 다가 모호합니다. 심지어 주택관리 업체가 정말로 법에서 얘기하는 주택관리 전문가인지 아니면 뭐 직업소개서 같은 역할만 하는 건지 뭐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의 투명성, 그것을 담보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각종 비리 사고가 터지면은 그 주체를 보면은 결국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주자 대표하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관리소장하고 다 연계가 돼가지고 벌어지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청주에서 장기손 충당금을 사용한 문제를 놓고 징역 6개월 선고가 나왔었죠. 물론 뭐 집행유예가 됐습니다만, 그 사건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관리소장이 특별손 충당금이 장기손 계획에 없는 공사에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아파트에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 장기손 계획이 없는 공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이 아마 그 문제가 된 사건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83년도에 그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그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그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보고서 내용인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동주택관리 개선 방안이라는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죠. 장영희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95년 당시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법안에 그 업무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겠다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83년도나 95년도나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관리소장의 업무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였었습니다. 이번에 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문화의 변화가 있었는지 제도의 개선점이 있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공동주택 관리에서 진실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제도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주택관리사법이라는 법 제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돼야 되지 않을까. 그 문화의 그 목적은 입주자의 권익보호, 주택의 장수명화, 업무의 전문성 강화,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택관리사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그 측면에서 지금 그 주택관리사법에 대해서 반론을 피고 있는
분들이 이 법을 제대로 한번 읽어는 봤는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제대로 이해를 또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주택관리사법 법안도 앞으로 이제 제가 조문조문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주택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인 주택관리사 제도가 과연 어떤 제도인지,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제도를 만들면서 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연구자들이 무엇을 고민했고, 그 당시 건설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화했는지 하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지금 현재 주택관리사법을 통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한 2부 정도로 나뉘어서 1983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만들어진 주택관리사 양성 및 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특별히 거기 제6장이 주택관리사 제도의 활용편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3년 당시에 그 공동주택 관리의 실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것들이 앞에 쭉 있고요. 그래서 제 주택관리사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제6장에서 그렇게 해서 선발된 그 주택관리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주택관리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